여기부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시기라고도 하고 일제강점기라고도 하죠. 앞선 시간대는 흥선대원군부터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식민지로 되는 과정을 배웠어요. 이제는 일제강점기.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일제강점기예요? 1910년 나라 망하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날까지. 그래서 대략 한 36년간 일제 식민지를 받죠. 요 시기를 보통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자,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요.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광복할 때까지. 요 시기가 제일 길죠. 편의상 이렇게 나눕니다. 10년대는 무단통치기라고 불러요. 20년대는 문화통치기라고 부르고 30년대 이후는 민족말살통치기라고 부릅니다. 먼저 10년대 큰 특징, 한일합병 직후잖아. 경술국치 직후에 일본이 조선총독부를 설치합니다. 사극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총독부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데 여기에 짱을 총독이라 불러요. 일본에서 군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총독이 되어서 통치를 합니다. 군인 통치예요. 일본이랑 이외에는 그 누구의 명령도 받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적인 존재인 거죠. 그리고 헌병경찰을 통해서 통치합니다. 헌병경찰이 뭔지 알아요? 우리 만약에 누군가 나의 물건을 절도했어, 훔쳐갔어. 그럼 우리 경찰이 가서 잡죠. 이건 보통경찰이라 불러요. 헌병경찰은 군인경찰이야, 군인경찰.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을, 조선의 치안을 헌병경찰들이 총칼 들고 다니면서 치안 담당하는 거야. 누가 뭐 훔쳐가면 총칼 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시대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가 가지고 있었냐면 조선 태형령이라는 거 만들어서 조선 사람들 태형을 때릴 수 있었어요. 십자가 틀에 조선 사람들 묶어놓고 엉덩이 까가지고 곤장 치는 거. 이걸 태형이라 부르는데 사라졌던 걸 일본 애들이 부활시켜서 조선인들만 때립니다. 그리고 즉결처분권, 재판 없이 그 자리에서 처분할 수가 있었어. 누가? 헌병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 때 헌병들은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였었던 거죠. 애가 울면은 야 울지 마, 산에서 호랑이가 올 거야 이렇게라고 조선시대 얘기했다면 이 시대에는 너 울지 마, 울면은 헌병님이 와서 너 할 거야. 애들이 울으면 꾹 멈췄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시대.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조차도 없었던 시대. 이것이 1910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말 그대로 억압적으로 찍어 누르던 시대가 무단통치기라는 거예요. 근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겠죠. 우리 민족을 일본이 이렇게 무단으로 통치하니까 우리 민족이 저항합니다. 아이구에 언제? 3.1운동 때.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 때 우리 민족이 전국적으로 일본인 저항을 합니다. 이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인 거죠. 그래서 일본이 아이고 얘네 봐라 저항하네 해가지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이것을 문화적으로 통치했다 해서 문화 통치인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아주 악랄한 정책이 이때 문화 통치이기 때문에 문화 통치란 말을 요새는 잘 안 써.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키는 통치라는 표현을 쓰죠. 왜? 겉으로는 우리 민족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민족 이간질. 한마디로 친일파를 양성하는 게 목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실상은 우리 민족한테 빅엿을 날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가식적인 통치가 20년대 행해집니다. 예를 들면 아까 군인들만 총독할 수 있었다 그랬죠. 근데 문관 총독 임명해 주겠대. 문관은 반대말이 무관이죠. 항상 무관만 오던 총독이었는데 이제 무관은 군인이잖아. 군인이 아닌 총독을 임명해 주겠대. 근데 단 한 번도 없었어.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보통경찰 해주겠대. 원래 헌병경찰이었었잖아요. 보통경찰을 바꿉니다. 바꾸긴. 하지만 경찰의 수나 장비로 대폭 눌려. 양으로 승부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 교육을 확대해 주겠대. 근데 기본교육이나 기술교육만. 왜냐면 말귀라도 알아들어야지 시켜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도 허가해 주겠대. 신문 같은 거. 허가해 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오래된 신문이 조선일보야.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1920년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수시로 검사하고 감시해가지고 뭐 찢어버리거나 갑자기 폐간시키거나 밥 먹듯이 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많이 허용해 줬지만 실상은 나쁜 것이었다라는 거. 이것이 20년대 큰 특징이었습니다. 30년대 이후는 민족 말살 통치예요. 우리 민족 자체를 없애려고 했어요. 조선 민족을 일본 민족으로 바꾸려고 했어. 왜냐면 이때 일본은 뭐 하는 시기냐면 전쟁하던 시기예요.
일본이 미친 듯이 10년 넘게 전쟁하거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들어봤나요? 원래 조선은 일본이 먹었었고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와서 만주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만주사변이라 불러요. 그리고 중국 본토 쳐들어와서 동부를 먹습니다. 중일전쟁이라 불러요. 나중에는 요 태평양 바다잖아요. 요 일대가 온통 전쟁이 돼요. 이것을 2차 세계대전, 여기 태평양에서 벌어진 전투라서 태평양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일본이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대략 한 14, 15년 되겠네요. 미친 듯이 전쟁합니다. 이때 전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조선 민족성을 없애고 일본 민족으로 바꿉니다. 그래야 이제 전쟁을 원활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가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던 민족 말살 통치기라는 거, 배경은 일본의 미친 듯한 전쟁이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거 했었어요. 우리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의 전통 종교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 거부하면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궁성요배, 특정 시간에 일본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인사를 시켰어. 그리고 내선일체, 조선과 일본은 같은 민족이다. 세뇌교육시킵니다. 황국시민사사 암송, 나는 일본 황제의 폐하에 신하된 백성이다. 강제로 암송시켰어요. 세뇌교육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했습니다. 창씨개명 들어봤죠? 이민형이 아니라 이스메키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우리말 역사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이나 역사 잘 몰라요. 오히려 일본 말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의 말살을 꾀했던 시기가 세 번째 시기라는 거. 총독부 1기, 헌병경찰 1기, 태영 1기, 신사참배 3기, 궁성요배 3기, 황국시민사사 3기. 어느 시기냐를 물어봅니다. 조선일보 탄생 2기. 문관총독 임명 없죠. 한다고 했지만 없었잖아. 총독부 설치, 헌병경찰, 즉결처분권, 창씨개명, 역사교육 금지, 우리말 금지, 궁성요배, 내선일체. 구별할 수 있겠어요? 그거만 다 맞춰요. 그리고 1기랑 2기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 3.1운동. 2기랑 3기 나누는 기준이 뭐였다? 일본의 미친 듯한 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흐름 이해돼요? 그러면 이번엔 3.1운동 볼게요. 1기랑 2기를 나누는 3.1운동. 배경은 일본의 무단통치. 미국 대통령 윌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해요. 그 민족은 자결해야 된다. 자살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민족의 일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조선 민족의 일은 조선 일이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데 3.1운동에 영향을 끼치죠. 조선 민족 결정은 우리 조선 민족이 해야 돼? 오, 좋은데. 그리고 일본의 유학생들이 8일 날 독립운동을 해요. 3일 앞서서. 그래서 28 독립선언도 영향을 끼쳤고 또 우리 황제였었던 고종이 독살당했다 설이 또 파다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면서 3.1운동이 시작이 되죠. 처음에는 종교계랑 학생들이 같이 준비했어. 하지만 종교계는 별도로 태화관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조그맣게 있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탑골공원이라고도 하고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이 되죠. 처음에는 서울, 그러다 전국, 나중에 해외로까지 파급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두 가지죠. 유관순 의거가 있었죠. 원래 유관순은 저기 천안이 고향이죠. 천안에 있다가 공주로 갔다가 저기 서울 이화학당으로 유학을 가요. 이화학당에서 공부 중에 3.1운동이 퍼지고 학교가 휴교령을 때려주고 유관순이 자기 고향이었던 천안 가가지고 아인의 장터에서 자기 부모님 모시고 같이 만세를 부르다가 부모님은 죽고 유관순은 서대문 형사 끌려가죠. 거기서 몹쓸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유관순 누나라고 부르죠. 영원한 우리의 누나 유관순. 이걸 소재로 만든 영화가 한거라는 게 있죠. 한번 보세요. 한거. 그리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이 만세운동 벌이니까 화성에 있는 이 제암리라는 마을에 마을 주민들을 교회당, 예배당 밀어넣고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학살 사건이 있었죠. 일본의 보복. 3.1운동은 원칙은 비폭력이었어요. 하지만 폭력이 나중에 쓰이게 되죠. 나중에 농민들이 화가 나서 일본 애들한테 공격을 해. 농민이 화가 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실패했어요. 하지만 엄청난 의의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은 하루는 여기서 만세, 하루는 여기서 만세, 하루는 여기서 만세. 조직적이지 못해. 너무 따로따로 한단 말이야. 야, 이거 좀 문제 있다. 독립운동을 누군가 케어할 수 있는 중추 역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임시정부 만들자. 그래서 이거 끝나고 임시정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일본이 깜짝 놀란 거지. 야, 이렇게 따로따로 했지만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벌어졌네? 야, 찍어 누르기만 하면 안 되겠네? 문화적으로 통치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임시정부가 탄생한다고 그랬었죠? 처음에 어디에 탄생한지 알아요? 상하이에 탄생을 합니다. 왜?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뭐 하기 좋냐면은 외교 활동하기 아주 좋습니다. 원래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어. 근데 여기 하다가 일로 통합이 됩니다. 상하이로.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예요. 공화제라는 것은 왕이 없는 시스템을 말해요. 왕이 아니라 국민이 대표를 뽑아서 이 국민의 대표가 굴리는 시스템을 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 하죠? 리퍼블릭이 공화정이에요. 대한민국은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니야. 대통령이라고 하는 우리의 대표일 뿐인 종 하나 만들어서 개로 하고 일을 시키는 것 뿐이지 뭐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거지. 착각하는 사람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리고 삼권 분립, 입법, 사법, 행정 배웠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독재하니까. 그리고 국민한테 주권이 있음을 내세웠고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이 친미파거든. 미국을 잘 알아.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땄고.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외교 활동에 시종하려고 이승만을 대통령 뽑았습니다. 그 연통제랑 교통국이라는 거 운영을 해서 교통을 취했었고 신문 발행했고 독립공채. 공채라는 것은 나라 찾으면 요 가져오면 돈으로 줄게. 당장 나라가 없으니까 이 증으로 주지만 이 증 광복 당하나서 이 증 가져오면 돈으로 바꿔줄게. 애국심 가지고 발행했던 독립공채, 의연금, 기부금 이런 걸로 굴렸던 거죠. 그리고 미국의 구미위원부 두어서 이승만 중심으로 외교 활동 펼쳤고, 근데 상하이 시작했는데 이동합니다. 이렇게 충칭으로 이동해. 계기는 일본이 아까 중일전쟁 기억나요? 일본 애들이 중국으로 쳐들어오거든. 그래서 쫓겨서 일로 충칭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기가 있고 이동하다가 충칭 시기가 있어요. 충칭이 임시정부의 마지막이었어요. 여기서 광복을 맞이하는 거죠. 나중에 비행기 타고 고국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충칭. 자, 유관순 얼굴 맞아서 부은 거라고 그러죠. 얼굴은 선생님처럼 되게 갸름합니다. 이뻐요. 화성 제암리 사건 불에 탔죠. 일본 애들이 마을 주민들 교회당 집어넣고 불로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3.1 만세 시위, 남녀노소 불구하고 만세를 불렀던 전국민족의 거적적인 만세운동이었었다. 그리고 만세운동, 임시정부 상하이에서 시작했다가 충칭으로 이동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초등학교 때도 배웠어요. 자,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요 단어를 기억해야 돼. 민족주의 계열이냐 사회주의 계열이냐. 우리나라가 1920년대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전 세계 광풍을 끈 이념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사회주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우리나라도 인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사회주의 계열이라 부르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민족주의 계열이라고 불러요. 추구하는 게 달라. 얘네는 계급보다는 민족의 해방, 광복을 더 우선시해. 근데 얘네들은 해방보다는 계급을 더 우선시해요. 사회주의자들 이건 이거야. 이 아래 사람들이 나라를 뒤엎어서 위 애들을 끌어내리는 거. 이걸 부르주아라 부르고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들 이렇게 내려가지고 평등한 세상 만드는 것을 사회주의 계열은 꿈꾸는 거야. 이게 비록 일본의 식민지더라도 이게 더 우선시 되는 거야. 그래서 계급 해방이 나라의 해방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사회주의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달라. 야, 계급 투쟁보다는 나라를 찾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계급을 강조하는 건 사회주의 계열. 이 차이점을 알고 봐야 돼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힘을 키우고자 했어. 파워를 키우고자 했습니다. 파워는 이 주먹도 있지만 아까 우리 시민회 봤었죠. 돈, 지식, 언론,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힘을 키우고자 했던 게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그래서 돈 벌자. 그래서 내 살림 내 것으로
야, 일본 물건 사 쓰지 말고 우리 물건 사 쓰자. 일본 도요타 자동차 사지 말고 우리 현기 자동차 사자. 그래서 돈을 모아서 우리 민족 돈 모아서 힘 키우자.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우리 물건 사 쓰자.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야, 우리나라 대학교 만들자. 이때 대학이 없었거든. 그래서 1천만이 1원씩 모으자. 그럼 얼마야? 1천만 원 모아서 대학교 만들자. 근데 일본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어.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문맹이 글도 쓰지도 읽지도 못하는 멍청이들이잖아. 우리나라 졸라 많았거든. 야, 이런 멍청이들 많아서 무슨 독립운동하고 뭘 해방을 해. 먼저 깨우치자. 뭐 하자? 계몽하자. 그래서 분하로도 운동, 한글 보급 운동 중 해서 이 분하로도가 러시아어거든.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야. 농촌에 있는 민중 속으로, 멍청한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쟤네들 똑똑하게 해서 나라의 힘을 키우자. 문맹 퇴치 운동. 그래서 돈 벌자, 대학교 만들어서 똘똘해지자, 멍청한 애들 깨우쳐주자.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은 파워, 힘을 키워서 나라를 되찾고쳤던 사람들을 민족주의 계열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계열은 뭘 더 우선시한다? 계급투쟁. 하층민들이 폭동을 통해서 부르주아 끌어내리고 평등한 세상 만드는 게 꿈꾸는 것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했었어요. 이해됩니까? 우리 흔히 사회주의 계열을 나쁜 표현으로 뭐라 불러? 빨갱이라고 부르죠. 반대로 얘네들은 파랭이라 부르죠. 좌파, 좌익, 우파, 우익. 오케이? 자, 사회주의 계열이 만든 나라, 북한. 민족주의 계열이 만든 나라, 대한민국. 빨갱이, 파랭이, 좌파, 우파, 좌익, 우익.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얘는 광복이 더 우선시되고 얘는 뭐가 더 우선시된다? 계급투쟁. 그래서 하층민들의 계급투쟁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하층민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요. 가난한 농민들, 가난한 노동자들, 힘없는 백정, 청년, 소년, 여성. 공통점은 하층 계급이라는 거지. 힘없는 사람들. 그래서 농민들 막 부추겨가지고 소작쟁이, 노동자들 부추겨서 노동쟁이. 하지만 이 적이 누구였다? 일본이었다. 그래서 일본에 저항한 좋은 점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본에 저항했다기보다는 이 하층민들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운동인 거지. 이해됩니까? 이 차이점 꼭 알아둬야 돼요. 근데 이 둘이 항상 싸울 수는 없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딱 같은 민족이야. 쪼개졌을 뿐인 거지. 얘네도 계급투쟁이 우선이지만 나라 사는 게 우선이란 말이야. 얘네도 나라 사는 거 관심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손잡습니다. 빨갱이, 파랭이가 손잡습니다. 좌익, 좌파, 우익, 우파 손잡습니다. 그게 신간해요. 그러니까 신간에 무슨 색일까? 빨갱이, 파랭이라면. 빨갱이, 파랭이 만나면 무슨 색? 보라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보라색이잖아. 그래서 민족주의계라고 사회주의계를 손을 잡았어. 우리 역사에서는 이런 신간에 같은 보라색을 졸라 중요하고 졸라 좋아합니다. 좋게 표현하면 좌우 합작, 좌익과 우익이 합작, 손잡았다. 나쁘게 표현하면 보라색, 빨갱이 파란색, 보라색, 좌우 합작 이런 표현. 아니면 민족 대단결, 민족 협동.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 강령이 있어. 3대 구호가 있는데 단결하자, 각성하자, 기회주의자 배격하자. 고등학교 수준이에요. 민족주의계를 또 두 개로 쪼개져. 일본에 타협한 새끼들도 있고 타협하지 않은 애들이 있어. 여기서 손잡았다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은 세력과 사회주의가 손잡았다라는 거야. 타협한 새끼들은 우리 뭐라 불러요? 친일파라고 부르죠. 왜? 친일파들 상당수는 애초에 독립운동가들이었어. 민족주의 계열 중에서도 변절자들인 거지. 그래서 애초에 강령 중에 하나도 변절자들, 친일파들 배격하자. 이해됩니까? 아주 중요해. 학교 다닐 때 애들한테 별로 강조 안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신간에. 자, 학생운동, 60만 세 운동이 벌어집니다. 아까 3.1절의 배경은 고종의 죽음이 있었죠? 고종 죽음을 이용해서 서울로 사람들이 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만세운동 벌인 거야. 똑같아. 6월 10날 장례식이 누구 장례식이냐면 고종 아들이었던 또 우리나라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이야.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해서 만세운동 벌였습니다. 근데 일본이 방해해서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 광주에서 학생들이 항일운동 벌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광주에서 나주로 가는 기차가 있었는데 거기서 한일 학생들 간의 집단 패싸움이 벌어집니다. 일본 학생이 한국 학생을 희롱해. 그러면서 우리 한국 학생이 멋있게 선빵 날리거든. 개새끼, 원숭이 새끼 해가지고 이 선빵을 계기로
한해 학생들이 충돌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계기였던 것이고 애초에 한국인 학생과 일본 학생 간의 교육을 차별화시켰어. 또 우리 민족 차별도 기저에 깔려 있는 거야. 이것이 이 일본 새끼들이 희롱한 것에 선빵 날린 걸로 충돌이 표출화된 것뿐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신간회가 또 도와줍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돼. 시작은 광주였지만 전국으로.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전국으로 확산된 만세운동 뽑으시오하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야. 별명이 제2의 3.1운동이라 부를 정도로 엄청 규모가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말 큰사전 편찬 노력도 있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해외에서의 독립투쟁이에요. 무장투쟁. 국내에서 무장투쟁하기 어렵죠. 그래서 주로 국내에서는 이렇게 민족주의 계랑 사회주의 계열이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쳐. 아니면 좌우합작을 하든지 학생들이 이제 운동하든지. 근데 해외에서는 무장투쟁을 할 수가 있어. 이것도 왜 하게 되냐면 3.1운동 평화롭게 만세를 불렀더니 먹히지가 않단 말이야. 안 되겠구나. 무력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해외는 일본이 간섭 못하니까 자유롭잖아. 그래서 해외에서 무장투쟁이 활발히 벌어집니다. 1910년대는 나라가 망한 직후죠.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 한 10년 정도 해외에 특히 이런 데 독립기지 만들고 1910년대에는 준비하던 기간이야. 그러다가 아이고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죠. 안 되겠다. 무장으로 바꾸자. 여기 빠졌지만 무장투쟁이 활발하게 된 계기도 3.1운동이야. 비폭력을 원칙으로 해가지고 했더니 효과가 없었단 말이야. 야, 무력 쓰자. 그래서 아이고 다음 해인 1920년이야. 이 둘 다 1920년에 터지거든. 바로 실천에 나서는 거죠. 그래서 1920년대 10년대는 준비기간이라고 그랬죠. 1920년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빵! 봉오동 정투, 홍범도 장군. 그 다음에 일본이 보복하러 또 대규모 쳐들어오죠. 유인해가지고 또 빵! 박살낸 게 청산리 전투, 김자진. 두 번의 큰 전투가 1920년에 빵! 터진 거는 우연이 아니야. 3.1운동 직후야.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우연이 아니라니까. 우리 만남은 노래 부른 거예요 방금. 이해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무슨 노래? 그렇죠. 노사일 만남. 여기서 모티브를 땄다 그러죠. 자, 그래서 봉오동 전투 빵, 청산리 전투 빵. 일제강점기 들어서 처음으로 대규모 정규 전투가 벌어집니다. 둘 다 엄청난 승리 거두죠. 일본이 기분이 좋았을까? 일본 새끼들이 기분 족같아가지고 좀 표현이 가격하지만 일본식 표현대로라면 아주 지저분해가지고 일본 새끼들이 보복합니다. 그래서 만주 지역을 초토화 만들려. 이게 간도 참변이야. 이 한반도 바로 위쪽에 있죠. 여기 간도라고 부르거든. 여기 보복을 해요. 우리 동포들 많이 살았거든. 왜냐면 이 동포들이 도움 없으면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불가능했거든. 여기 간도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총 막 전쟁 중에 막 먹을 것도 넣어주고 좀 짠데 씨발 이렇게 먹어주면서. 그래서 이런 헌신적인 간도 지역의 주민들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불가능했어. 그래서 일본 애들이 여기 싸죽입니다. 그래서 도망갔어요. 우리 동포들이, 독립군들이 일로. 얘가 러시아 땅 자유시. 근데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 들어봤어요? 사회주의 혁명. 러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한 거야. 사회주의 원조가 러시아잖아. 소련이잖아. 소련이 그때 탄생한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혁명에 찬성한 애들과 반대하는 애들이 나눠서 내전이 벌어지네. 이 자유시로 도망갔던 우리 독립군들이 러시아 이 내전에 휘말려가지고 무장해제 당합니다. 이것이 자유시 참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홍범도. 홍범도는 여기 빨갱이 편이었죠. 그래서 빨갱이 가담했다 해가지고 그 육군상관학교에서 빨갱이 뺀 거 아니야. 이게 자유시 참변이라 불러요. 도시 이름이야. 그러니까 여기 피해를 입고 다시 내려와서 삼부라는 거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해가지고 여기는 독립군들 규합해가지고 만주에서 싸웠던 것이 이 삼부라는 거예요. 쌤이 너무 압축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야. 1910년대 준비를 했어. 봉오동 전투 빵, 청산리 전투 빵 승리했어. 일본이 보복한 간도 참변 좋댔어. 피해서 자유시 갔더니 러시아 애들 지들끼리 싸우는데 휘말렸네. 개피받네.
다시 내려와가지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재조직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죠. 이것이 10년대 상황이에요. 20년대네. 이해됩니까? 근데 30년대 일본이 계속 쳐들어와 위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한국 독립군, 여기에 조선혁명군, 여기에 중국 애들하고 손잡습니다. 일본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만주에서의 30년대는 중국과 손잡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펼쳐져요. 근데 끝내 여기 일본이 차지하잖아. 만주 사변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 여기 있던 애들이 다 중국 본토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만든 첫 부대가 뭐냐면 조선의용대라는 부대예요. 이것도 중국 애들이 도와주죠. 조선의용대. 이해됩니까? 근데 조선의용대보다 우리는 한국광복군을 기억해줘야 돼. 한국광복군 왜 중요하냐면 아까 임시정부 어디서 시작했죠? 1919년 상하이 시작했죠. 그래도 어디로 도망간다 그랬어? 충칭. 충칭에서 만든 임시정부 소속의 군대를 만들어요. 그 군대가 한국광복군이야. 그래서 임시정부 소속이에요. 2차 세계대전, 아시아에서는 태평양 전쟁이라 부른댔죠? 여기 일본한테 선전포고합니다. 일본이 악의 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2차 세계대전 참전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어 할 줄 알잖아. 그래서 일본 암호 해독하거나 일본인 포로 신문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미국 OSS랑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반도로 들어오는 비행기 타고 들어와서 일본 새끼들 몰아내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를 했어. 미국 OSS랑 우리 독립군이 같이, 광복군이 같이. 그래서 D-Day까지 정했어. 그래서 D-Day가 되면은 들어와서 일본 몰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이 항복하면서 실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김구의 일기장에 이거 되게 안타깝게 표현해놨잖아. 아, 일본이 항복하다니 이거 실행할 수 있었는데, 이거 실행하면 우리나라 손으로 우리가 광복을 쟁취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일본이 먼저 항복하면서 실행 못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언권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김구가 되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백범일지 나오죠. 미 OSS는 지금 일본의 미국의 CIA라고 그랬었죠. 미국 첩보부대 CIA. 옛날에 미 OSS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원래 3시간 해야 되거든. 근데 시간상 쌤이 되게 간략히 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간략히 다시 한번. 자, 1910년대 여기서 독립운동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1920년대 준비한 게 성과를 올리죠. 봉오도 전투, 청산리 전투, 일본이 보복한 간도참변, 자유시로 도망갔더니 내전에 휘말리면서 자유시 참변, 다시 내려와서 삼부결성. 30년대 일본이 계속 쳐들어오죠. 그래서 한국 독립군이 여기서 중국과 같이 싸우고 조선혁명군이 여기서 중국과 같이 싸우고, 하지만 끝내 일본이 차지하면서 독립군들이 중국 본토로 내려온다 그랬죠. 내려와서 모여서 만든 부대 조선의용대. 40년대 임시정부가 이렇게 해서 충칭으로 집결하죠. 여기에서 미국의 또 중국 장제스, 지금 대만 만든 장제스의 도움으로 한국 광복군을 만들었는데 요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부대고 태평양 전쟁에 이런 식으로 참전했었고, 요게 실행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본이 항복하면서 실행하지 못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 어려워요. 그래서 복습을 여러 번 봐야 돼. 그래서 요거는 대규모 전쟁이야. 근데 이거는 의로운 활동, 개개인의 의로운 투쟁을 의열투쟁이라고 부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의열단. 영화 밀정 봤나요? 밀정 소재가 의열단이죠. 김원봉이 조직했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누구 몸값이 가장 비쌌을까? 일본 애들이. 김구가 높았을 것 같지만 김구보다 몸값이 높았던 김원봉.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얘가 자기들 부하 직원들 딱 지침드리죠. 야, 나석주 동양척시 주식카스에 폭탄 던집니다. 야, 김상옥 종로 경찰서에 폭탄 던져. 김익상 조선 총독부에 던져. 부산 경찰서에 던져. 그래서 일본의 주요 건축에다가 폭탄 던져요. 건축물에다가. 동양척시 주식회사, 종로 경찰서, 조선 총독부, 부산 경찰서, 이런 활약을 했던 것이 의열단. 주요 인물들을 알아두면 좋고,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든 거야. 김구가 임시정부가 나중에 좀 약간 존재감이 없어지거든. 활력을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두 명의 영웅을 활용을 하죠. 이봉창 원래 제일 교포였었거든.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였는데
김구 찾아오죠. 저는 쾌감이랑 쾌감 다 느껴봤습니다. 더 이상 쾌락은 없는데 독립운동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봉창이 일본에 가서 이랑한테 폭탄 던져 해가지고 이랑한테 폭탄 던졌지만 불발이어서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죠. 윤봉길, 일본이 나중에 상하이 쳐들어오는데 상하이를 차지했거든. 이것을 상하이 사변이라 불러요. 일본이 상하이 차지하고 축하식을 열고 있는데 윤봉길이 나타나서 폭탄을 던지죠. 무슨 폭탄? 도시락 폭탄이라 알고 있지만 물병 폭탄 던졌습니다. 도시락 폭탄은 자살용이었지만 터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봉창, 윤봉길, 일명 봉봉 트리오, 얘네들은 한인의 국단. 요 둘을 꼭 기억해줘야죠. 얘네 아니면 거의 다 의열단이야. 그래서 이렇게 전면전에 전투를 하든지 아니면 의로운 폭탄 투척을 하든지. 그래서 홍범도 봉오동 전투의 주인공이죠. 청산리 전투에도 가담했어요. 육군사관학교 있다가 동상에 빠져나왔죠.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묻혀 계십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기 카자흐스탄인가 거기 있던 유해를 가져왔죠. 영웅 김재진 장군, 우리 보령에 묻혀 계시죠? 청산리 전투 주인공. 한국 광복군 꼭 기억해줘야죠. 임시정부의 제도된 군대 여러 활약들. 나석주 동양척식 주식가서 폭탄 던진 의열단, 이봉창 이랑한테 폭탄 던진 한인의 국단, 윤봉길 상하이 홍콩공원에 폭탄 던진 우리의 영웅. 사진 보고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최종 정리 갈게요. 선생님은 이 단어를 하면 항상 마음이 아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압축해 놓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 못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꼭 고등학교 거 보세요. 자세히 배경 스토리까지 선생님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자, 일제시대는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자, 1기, 2기, 3기라고도 분됐죠? 기준이 되는 거 3.1운동, 기준되는 거 일본의 전쟁들. 그러다가 일본이 45년 8월 15일 날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세 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시기 특징, 총독부가 만들어지고 조선 총독, 군인이 들어와서 통치하죠. 헌병경찰 통치 있었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3.1운동으로 저항을 했었죠. 그랬더니 일본의 통치 방식을 2기 때 바꾸죠. 문화통치, 친일파 양성.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악랄한. 그러다가 일본이 전쟁을 하니까 일본이 우리 민족을 없애려고 했었던 이 사례들 시험에 다 잘 나옵니다. 사진과 곁들여서 공부해야 되고. 자, 1기, 2기 나누는 기준이 3.1운동이었어요. 여러 배경들이 있었지만 일본이 무단 통치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탁골공원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전국으로 확산되었죠. 해유로까지. 그래서 유관순 의거, 화성 제암리 학살 보복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 의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임시정부가 탄생을 했고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꿨고 무장투쟁이 시작되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위치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외교하기에 좋아요. 의의는 은하 최초의 민주공화정 정부예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승만, 그리고 연통제 교통국을 운영했었고 여러 짜잘한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우리 국내에서는 대놓고 전쟁 전투 못하잖아. 근데 우리 민족이 두 갈래 민족운동을 했었다고 그랬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이쪽은 좌파, 우파, 좌익, 우익, 빨갱이, 파랭이. 이렇게 우리 민족이 둘로 쪼개진 시기가 20년대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 민족이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받아들인 사회주의 계열과 반대 계열, 민족주의 계열로 나눠서 공부한다고 했었죠. 자, 민족주의 계열은 계급투쟁 이런 데는 관심 없어. 힘을 키우는 데 관심 갖습니다. 돈 벌자, 울산 장려운동. 대학 나오자, 밀대학 설립운동. 멍청한 새끼들 깨우쳐주자, 무면 퇴치운동. 한마디로 힘을 키우자. 근데 이쪽은 약자들의 혁명을 꿈꾼다 그랬죠. 하층민들. 그래서 농민, 노동자, 백정, 청년, 소년, 여성 등의 계급투쟁에 힘썼었죠. 하지만 이 둘이 으르렁대기도 하지만 가끔 힘을 합치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신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보라색.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잡은 신간에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됐었던 운동, 60만세 운동, 순종의 죽음이 기계되었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계기로 전국으로 시위가 확산됐었던 만세운동이 있었고 중요하지 않고. 자, 해외에서는 무장투쟁이 가능했었죠. 일본의 간섭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1910년 나라가 망한 직후에는 무작정 전투할 수가 없죠. 힘이 없기 때문에 10년 동안에는 숙성 과정이에요. 전투를 준비하는. 그러다가 3.1운동 끝나고 바로 1920년에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죠. 이거 보복하려고 일본이 왔다가 우리 유인에 빠져서 큰 대패를 하게 되는 청산리 전투가 김자진에 의해서 벌어지죠.
그래서 일본이 여러 가지 보복을 했었고, 그러다가 30년대 일본이 쳐들어온 거에 맞서서 싸우다가 40년대 충칭에서 한국 광복군이 조직이 됐었죠. 그래서 임시정부 소속 군대고 태평양 전쟁에 이란으로 참석했었다라는 거. 요게 실행됐으면 대박인데 미처 못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전면전이었었고, 어떤 폭탄을 던지는 의료원 활동했었던 사람들, 의열단과 한인의 국단. 우리나라 현상금 넘버 2, 김구, 넘버 1,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 중요하죠. 그래서 나석주 동척에 던졌고, 이걸 줄여서 동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김상욱, 김익상, 박재혁 각각의 의거가 교과서에 잘 소술돼 있고, 김구는 요 두 명 키웠죠. 일명 봉봉 트리오. 이봉창 이랑한테 폭탄 던졌고, 윤봉길 상하이를 차지했던 일본에 대해 축하식 할 때 폭탄 던져서 영웅이 돼버리죠. 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고등학교 편에 자세히 요 과정이 거의 한 10시간은 좀 오보고, 아무튼 자세히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 고등학교 꼭 보세요.